알렙루야. 안녕하세요.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그 전쟁을 돕고 있는 이 시진핑, 중국의 시진핑의 큰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. 시진핑은 생각을 했어요. 중국이 미국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그리고 에너지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미국에 있는 상품들 다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데 왜 우리는 미국한테 안 되는 걸까? 계속해서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쯤이면 미국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마지막 미국을 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중국 화폐가 사실 달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거든요. 그 이유는 중국에서만 사용을 해도 전 세계 1위가 되는 거예요.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. 하지만 중국만 사용하지 이 중국 화폐를 모든 나라가 거래 대금으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. 무역에서 결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달러를 사용하니까 달러의 힘 때문에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. 그래서 이 시진핑이 기축통화국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.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? 다른 나라가 우리 화폐를 쓰지 않아. 아무리 써달라고 해도 쓰지 않고 달러를 쓴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더 크게 되면 되지 않나.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1대1로 실크로드, 그 다음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중국의 역사를 써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이라고 선포하고 영토나 여러 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1대1로를 선포를 했단 말이죠. 그러면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? 홍콩과 대만이죠. 원래 둘 다 중국의 땅이었기도 했었던 나라니까 여기는 쉽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홍콩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쉽거든. 그리고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전시 상황은 아닌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의 흡수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대만 정치인들도 많기 때문에 하루속히 편입을 시키려고 했어요. 그런데 이 대만이 미국에 붙어버린 거죠. 왜냐하면 이 대만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대만의 보수는 친중이고 진보는 친미거든요. 그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 친미이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에 있는 모든 대만의 그 사업자들은 다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과 다 친구를 맺었다고. 그러니까 미국도 대만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팔아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줬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니까 미국은 자기가 잘 키워놓은 곳인데 빡쳐가지고 대만은 내 구역이니까 중국 너는 손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아니,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. 하나의 중국을 하기 위해서 최소 홍콩과 대만은 먹어야 그나마 이제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데, 대만을 먹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을 외친 게 다 헛방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대만에서 막혔어. 안 막힐 줄 알았는데. 그런 와중에 푸틴이 사고를 치고 전쟁을 벌인 거죠.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생각보다 셌단 말이죠. 우크라이나가 자유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이 서방 자유국가들이 줄줄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 고민이 되는 겁니다. 러시아에게 무기를 대주자니 지금 대만 해협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을 해도 미국에게 이길 수 없고 질판에 군사력을 나눌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마침 러시아가 중국 채권을 170조를 가지고 있어요. 시진핑은 이것을 호재로 본 겁니다. 그러면 대만은 잠깐 미루고 러시아가 중국 화폐를 통용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? 그러면 러시아, 중국 두 나라만 모든 거래를 중국 화폐로만 하고 중국이 다른 나라를 거래할 때,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거래할 때 다 중국 화폐로 거래하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 잘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중국은 열심히 러시아에게 좀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. 아마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. 지금 미국은요, 러시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세계 경찰 국가로 가오만 잡으면 됐단 말이지. 실제로 이 미국이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. 중국이 너무 커버렸는데 거기에 이 전쟁을 빌미로 이 중국 화폐가 러시아까지 거래용으로 사용되게 되면 달러의 위상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직접 제재하면 중국과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참전을 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며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중국이 더 이상 러시아를 도울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미국의 시나리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은 기축통화국을 가져오느냐 지키느냐
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앞마당을 나토에게서 지키느냐 아니면 자유를 지키느냐라는 싸움이고, 러시아와 독일은 서로의 수도를 안전하게 지키느냐 침공당하느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. 즉 같은 땅에서 싸우고 있지만 서로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전부 다른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어디냐?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우리는 봐야 되고, 결국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해협 전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러면 거의 확실하게 화폐 전쟁으로 이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전쟁의 끝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에서 끝날 거다. 우리가 형식상으로 보기에는 뭐 푸틴이 날아가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이 뭐 어떻게 마무리되고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, 결국은 이 전쟁의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는 것.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도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안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고, 이게 끝나도 미국과 중국은 기축통화국을 가져오느냐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.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엄청 큰 부담이 되지만, 만약에 싸운다면 대만 해협에서 싸울 것이고,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화폐 전쟁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전쟁과 세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고, 한 장면 공격받고 미사일 떨어지고 하는 그 장면에 너무 큰 의미를 가지기보다,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원하지도 않는데 살육하면서 싸우는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, 하지만 또 큰 그림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레루야.